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유튜버 부동산 참치입니다. 오늘은 평택 부동산 시장 동향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그 자료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여담으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 평택이 과연 조정 대상 지역에서 일부 해제될 것이냐, 요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보게 되면요, 요거는 이제 요 신문에서 나온 거고 제가 요걸 읽어 드리는 건데, 읍면동 핀셋 규제 국회 본회의 통과 해제 대상은 해가지고 여기 이제 평택이 언급이 됩니다. 평택. 여기에 보면 이제 뭐 부동산 규제 지역은 읍면동 단위로 해가지고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규제가 해제될 지역이 관심이 쏠린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국회를 통과한 요 부분, 평택도 지금 고덕 국제신도시, 그러니까 고덕면과 여염리, 지제동, 뭐 동삭동 이런 부분들이 주택 가격이 많이 올라갔고, 상대적으로 비전동이라든가 뭐 용인동이라든가 또는 국리, 아니면 안중 또는 뭐 송탄 일부 지역들, 이런 데들은 상대적으로 주택 가격이 많이 안 올랐거든요. 일부 또 떨어진 데도 있고. 근데 전체적으로 평택을 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어가지고 형평성이 좀 어긋나지 않느냐 해가지고 국회에서 이제 주택법을 개정해가지고 읍면동 단위로, 여기 보면은 읍면동 단위까지 세부 지정을 하겠다. 그래서 고덕이나 지제 쪽 빼고 나머지를 풀어주겠다. 요렇게 과연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그동안 정부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 지역을 지정할 때 현행 편의상 시군구 단위로 지정해왔다. 이 때문에 집값이 안 올랐는데도 규제에 묶여 주택담보대출 LTV가 낮아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지금 조정대상 지역이 되면서 대출 규제에 막히고, 그러니까 대출도 규제로 막히고, 그리고 다주택자분들이 주택을 취득할 때도 취득세라든가 대출 부분이 또 막히고, 주택 거래가 활성화되는 게 아니라 규제 자체를 함으로써 주택 거래를 둔화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택의 일부 지역들은 계속해서 신고가를 찍으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그 지역만 빼놓고 다른 지역을 푼다. 평택 내에서 다른 지역을 푼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으신가요? 평택의 지금 일부 지역들에 지금 집값이 안 오르는 현상들이 있는데, 규제가 풀려서 그 지역의 풍선 효과가 날 것이냐? 저는 뭐 100% 풍선 효과가 난다. 실거주자분들이 그런 집에 갔을 때 대출이 다만 10%, 20% 이런 식으로 조금만 더 나와도 그 집을, 그 이런 확률 이런 거를 본다면 그 지역이 예를 들어서 뭐 비전동이다, 뭐 비전 이동 쪽에 이제 소사볼 지구라고 하는데 그런 쪽이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 파급력, 지금 지제와 고덕이 33평 기준으로 굉장히 지금 6억, 7억, 8억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 있는데, 지금 상대적으로 소사볼 쪽은 아직도 4억 선 이런 박스권에 갇혀 있는 게 키 맞추기식으로 따라서 올라갈 확률이 좀 있다. 이렇게 본다면 과연 투자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봤을 때 지금 가격에서 키 맞추기로 한 1억씩 올라줬다면은 뭐 분명히 사람들이 움직일 걸로 생각이 되죠. 즉 조정 대상 지역에서 일부 지역, 같은 시군에서 일부 지역을 제외한다. 읍면동을 제외하고 시작을 한다면 그쪽은 반드시 집값이 움직일 거다. 당연히 상향하는 쪽으로 움직일 거고, 어느 정도 조정 대상 지역은 굉장히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이고, 그렇지 않은 지역으로 완전히 양분되는 현상은 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 대상 지역이 바로 차선 건너서 이제 뭐 해제가 됐다. 그러면은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 즉 인접돼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올라가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도를 한번 보면요, 이렇게 보게 되면 요 고덕면 일대, 이렇게 보면 요 고덕면 일대와 여기 지제동하고 동삭동 일대는 아마도 풀릴 확률이 적어 보입니다. 만약에라도 일부 풀리게 된다면, 이렇게 됐을 때 요 세 지역을 뺀 나머지 요 힐스테이트 요 걸쳐 있는 요 단지들, 그리고 동문, 그리고 요 건너에 있는 뭐 비전동, 비전 1동, 소사벌 지구, 이런 데로 여파가 미칠 수 있다. 물론 이쪽에 있는 코롱 하늘채니 이런 데는
또 부득이하게 묶이겠죠. 예, 같은 면으로 묶여 있으니까요. 보게 되면 읍면동이지 리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국리나 방충리만 빼는 게 아니라 고덕면이 묶이면 그냥 면 자체가 묶여버릴 것 같은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여기 있는 하늘차라든가 영화, 태평 이런 아파트들은 본의 아니게 불똥을 얻어맞는 그런 게 되겠죠. 그리고 지제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샵 시티가 포함이 되고, 영신지구에 이제 동삭동에 해가지고 힐스나 더샵 파크, 그리고 여기 자이까지 요런 데까지 다 묶여버리니까 아무래도 요 동문 요런 데가 이제 수혜를 볼 수 있고, 법원 쪽보다는 이쪽 비전동 쪽으로 수혜가 좀 몰리고, 그리고 요 세계동에 들어가 있는 힐스테이트 요런 아파트들이 조금 지금의 저평가를 극복하고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이 지역에 지금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기다려지는 뉴스가 아닐까 싶은데, 과연 이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게 풀릴 것인가, 그럼 이 조정 대상 지역을 지정하는 그 기준은 무엇인가를 보게 되면요, 요거는 다른 기사인데요. 기사 내용을 보면 국토부 연내 세네 곳 조정지역 제외 추진,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추진입니다. 확정이 아니고요. 보면 정부는 연내 조정 대상 지역 일부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집값이 안정세를 기록하고 있고 급등 조짐이 없는 지역이 대상이다. 여기 보면은 집값이 안정세를 기록, 그리고 급등 조짐이 없는 지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급등이라는 단어하고 안정이라는 단어가 이제 핵심인데, 평택이 급등이냐 했을 때 이 급등의 기준이 좀 모호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뭐 10% 20%씩 팍팍팍 튀어 올라가는 모습이 급등일 거고, 안정세라는 거는 아무래도 집값이 뭐 이렇게 평준화를 그리고 있는 게 안정이겠죠. 그래서 평택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안정권이고 급등 조짐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건데, 이게 만약에 세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부적으로 면 단위나 동 단위로 세부적으로 지정이 되면 그 외 지역은 불을 보듯 뻔히 집값이 움직일 거다라는 거죠. 국토부는 최근 청약 경쟁률, 아파트값 상승률, 외지인 매입 비중 등을 기반으로 조성 대상 지역 해제 후보군을 정한다. 결정된 지역은 국토부 의사결정기구인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주정심에서 최종 확정한다. 사실 국토부 내 실무부서인 주택정책과가 방안을 내놓으면 그대로 도입될 공산이 크다. 주정심에서 국토부 정책 방안이 부결된 사례가 없어서다. 뭐 이제 요거는 이제 절차상이라는 얘기인 거고, 그냥 여기 하자 하면 그냥 한다, 이런 식인 거죠. 여기 보게 되면은 또 핵심 키워드가 나옵니다. 청약 경쟁률. 청약 경쟁률이라는 거는 최근에 고덕, 즉 올해 고덕에 이제 뭐 EBC, 뭐 풍경채 이런 아파트들이 굉장히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 그 외 지제역 쪽에는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서는 벗어나 있죠. 지제 입현안이 약간 무순위까지 갔고, 그리고 뭐 동문도 그랬고, 그리고 뭐 아파트값 상승률로 보게 되면은 상승률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고덕과 지제 두 군데 다요. 그리고 외지인 매입 비중이라고 나오는데, 이 외지인 매입 비중은 점진적으로 줄었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한 200건 이상 외지인 매입이 줄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해당되는 게 무엇이냐? 외지인 매입 비중 하나 정도, 그리고 아파트값 상승률은 둔화됐지만 상승했거든요. 청약 경쟁률, 고덕은 이것 때문에라도 풀리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청약 경쟁률이요. 근데 지제 쪽은 아파트값 상승률 때문에 조금 어려워 보이고, 그 외에 기타 지역들은 요런 거 두 가지, 청약도 없었고 아파트값 상승률도 높지 않았기 때문에 운이 좋으면 풀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외지인 매입 비중은 6.17 이후에 외지인이 집을 투자 목적으로 살려고 오시는 거는 지제역 쪽하고 고덕 쪽밖에 없었습니다. 고덕은 분양권 전매가 안 되기 때문에 아예 못 들어왔던, 그냥 이렇게 쉴드가 쳐져 있는 그런 것도 있었지만, 지제 쪽에는 아직도 더샵 시티라든가 힐스라든가 파크 이런 아파트들이 외지인들이 많이 이런 데 이제 투자하려고 들어오셨던 거죠.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되면은 주변에 영향을 줄 수 있겠죠. 더군다나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을 추가로 신규 지정하는 방안은 논의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인 거죠. 왜냐하면 신규로 지정하지 않고 기존대로 유지를 하거나
일부 완화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선거가 조금 있으면 열리기 때문인 거죠. 내년에는 이제부터 선거판입니다. 뭔가 새로운 정책을 내기가 어려운 시장이에요. 내년에는 표가 정책 하나 잘못 내면 우르르 쏠려버리는 이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규제하는 정책을 내놓지 않을 겁니다. 내년과 후년에는요. 굉장히 좋은 정책, 완화적인 정책,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내놔야지만 표가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대선 주자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아무래도 정책 변화가 적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곳에서 좀 더 민심을 흔들 수 있는 조정 대상 지역을 일부 완화시켜주는 이런 정책들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아주 평택이 전반적으로 풀리는 것보다는 일부 지역은 정말로 풀릴 수도 있겠다. 뭐 안중은 아예 통으로 풀릴 수도 있을 것 같고 평택도 기존 구시가지들은 풀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어디는 풀리고 어디는 안 풀리고 그로 인해서 부작용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어쨌든 개인적으로 평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일부 풀린다면 지금 무주택이거나 또는 전세를 살고 계신 분들을 조금 더 자극하는 이런 요소가 될 거고 그분들이 이런 기회마저 놓치게 된다라면은 아무래도 집을 매수하는 게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 몇몇 분들은 집값이 너무 올라서 집값이 하락하는 것을 걱정하시는데 집값이 하락하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이 동반돼야 되고 금리 인상이라는 것은 결국 시중에 풀려있는 돈이 흡수돼야 된다는 겁니다. 은행에서 나간 돈이 다시 은행으로 들어와야지만 어느 정도 시중에 풀려있는 자금이 경색되면서 집값도 하락하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제로금리 시대에 0.5% 기준금리가 다시 1%, 2%, 3%까지 올라가는 그런 거를 우리가 눈으로 지켜보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내년에 백신이 나와서 어느 정도 접종도 되고 하면은 후년쯤에 어느 정도 이제 안정세를 보일 건데 그때부터 만약에 경기가 회복돼가지고 금리를 올린다면은 몇 %씩 올릴 것 같은가요? 0. 몇 %씩 올리겠죠. 0.15%, 0.25% 또는 뭐 0.5% 이런 식으로 올릴 거예요. 갑자기 1%, 2% 이렇게 올리진 못합니다. 부작용이 크기 때문인 거죠. 굉장히 완화적으로 금리를 다시 상승하는 이런 흐름이 나온다라면은 그 금리의 내성이 생기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중에 풀려있는 이런 부동산에 들어가 있는 자금이 지금 예를 들어서 1억을 빌렸을 때 월 내야 되는 돈이 뭐 예를 들어서 한 20만 원씩 이자만 내야 된다는 게 0.25% 해가지고 뭐 21만 원, 22만 원 이렇게 낸다고 해도 당장 부담되는 수준이 아닌 거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뭐 3억을 빌려가지고 월 6, 70만 원씩 이자를 내고 있었다. 그 상태에서 이자가 점진적으로 1년에 많이 올라가 봐야 얼마나 올라갈지를 봐야겠지만 어찌됐든 당분간은 이 제로금리를 유지하겠다라는 게 시장의 평행적인 이론입니다. 미국이 당분간 올리지 않겠다.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해도 당분간은 금리를 유지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미국의 기준금리가 움직이지 않는 한 같이 움직이지 않을 확률이 높고 더 이상 떨어질 확률도 없거니와 지금보다 급격하게 올라갈 확률도 매우 적기 때문에 지금 시중에 돈이 갈 곳이 없어서 주식, 부동산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옮겨갔던 돈들이 자영업 붕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시장에 충격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그 또한 일시적이고 많은 분들이 집을 투자 목적, 거주 목적으로 한 집씩 가지고 계시다라면은 그 집값이 대출을 어느 정도 지금 끼고 있는지를 고려해 보십시오. 지금 1주택자분들은 대출이 40%, 50% 선이기 때문에 집값이 어느 정도 내려앉아도 이 빚을 감당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금리가 다시 1%, 2%씩 올라가더라도 어느 정도 감당하실 수 있는 수준까지 대출이 나와서 그 집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 예전처럼 우리가 집값의 70%, 80%, 많으면 90%까지 대출을 받아가지고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40%, 50% 선에서 대부분 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는 것도 한계가 있고 어느 정도 그 대출로 인해서 급매물이 나오는 것도 한계가 분명히 보입니다. 그래서 집값이 크게 하락하지 못하는 요인을 어느 정도 완충지를 깔고 있는 거죠. 많은 언론에서 부채, 가계부채가 너무 심해서 뭐 집값이 나중에 거품이 꺼질 거다
부채다라고 하지만 가계 부채는 감당할 수 있으면 부채가 아닙니다. 내가 이 부채를 감당할 수 있으면 그거는 지렛대의 한쪽 방향,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는 무게추는 될 수 있지만 그것이 내 삶을 짓누르는 무게추, 즉 내 삶을 짓누르는 부채가 되지 않을 거다. 그리고 그게 부채가 되는 일부 자영업자분들 뭐 지금 3단계까지 가게 되면은 약 한 45만, 50만 가까이가 문을 닫게 되고 그분들이 이제 폐업을 하면서 뭔가 경제가 멈추고 하면서 급매물이 나올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조성되지만 지금 시장을 잘 한번 지켜보시면 그분들은 힘든 반면에 나머지 분들은 현금이 넘쳐서 그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눈에 불을 켜고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서 떨어지는 충격은 매우 제한적일 걸로 생각이 되고 우리가 지난 역사에서 본 것처럼 요 이제 한국 부동산원에서 보게 되면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입니다. 2012년도 이제 5월부터 이제 측정이 돼가지고 나오는데 여기 13년도 요 바닥에 만약에 매매를 했다, 내가 집을 매도했다라면은 요 매도한 이분들은 집을 다시는 못 샀겠죠. 요때 이제 한 1년 가까이 쭉 부동산이 하락하니까 집값을 팔았겠죠. 여기 내려오는 요 곡선에서요. 그럼 요 분들이 나중에 다시 집값을 샀을 때는 본전이 됐겠죠. 1년 이후에.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났을 때는 요렇게 15년도 정도까지 이렇게 올라갔던 것들. 그러니까 하락하고 상승하고 어느 정도 보합을 그리다가 하락하고 상승하는 요 흐름 속에서 우리가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부동산이 하락하면 사고 상승해도 사고 사놓으면 언젠간 오르는구나. 이게 바로 우리가 부동산 불패라는 말이 나온 거죠. 만약에 2007년도,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요럴 때 19년도 9월에 여기 바닥을 찍었는데 요때 집을 파신 분과 사신 분들 요런 분들이 지금 희비가 엇갈려 있겠죠. 지금 한 1년 정도 지나서 집값이 굉장히 높이 올라가 있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아파트가 지금이 고점인데 지금 내가 여기 고점인데 앞으로 떨어지면 어떡하냐. 지금 1년 가까이 이렇게 쭉 떨어지면 어떡하냐. 또는 2년 가까이 떨어지면 어떡하냐. 지금보다 가격이 안 움직이면 어떡하냐. 이런 것들을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거주자시라면 그런 고민은 특히나 평택도 마찬가지지만 핵심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시다라면은 그런 고민은 조금 내려놓셔도 되지 않나. 길게 보면 결국 올라가더라. 집값이. 집값이라는 거는 좋은 위치에 있으면 결국 올라가더라. 결국 집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인 거고 그 있는 집이 어디에 있느냐가 문제인 거고 그 있는 집이 남들이 선호하는 위치에 있는 건지가 중요한 그런 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집값이 떨어지면 어떡하냐. 그럼 뭐 바닥을 짚어낼 수 있다라면 바닥에 사라. 물론 그때는 굉장히 공포 심리가 강하겠죠. 평택도 2019년도에는 마이너스 P가 나오면서 굉장히 공포 심리가 강했습니다. 어쨌든 그때 공포를 이겨내고 사신 분들이 요때가 이제 2019년도인데 사신 분들이 지금은 가격이 다 올랐죠. 이런 것들이 늘 반복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그래프가 많이 올라갔는데 요 그래프를 보면 요쯤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요 상승 흐름이 뭐 길어야 1년, 2년 정도 유지가 된다고 쳤을 때 이미 1년이 지났으니 한 1년 정도 더 오르고 그 이후부터 그래프가 이렇게 보합을 그리든 내려가든 이렇게 하겠죠. 근데 요 내려가는 시점도 결국에는 버티면 다 올라가더라. 요게 이제 오늘의 핵심인 겁니다. 오늘은 좀 여담식으로 뭐 이렇게 뭐 근거나 뭐 이런 걸 제시해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요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평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지되면 어떻게 될까? 조정 대상 지역이 지정돼 있는데도 오르고 안 돼 있는데도 오를 거다. 키 맞추기가 일어날 거다. 즉 부작용은 있지만 뭐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당에 뭐 긍정적으로 뭔가 표는 움직일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일부 지역이 해제될 수 있는 확률이 좀 있어 보인다. 요런 게 오늘 여담의 내용인 거고 우리가 지금 집값이 너무 비싼데 지금 집을 사도 되느냐.
그럼 나중에 집을 어느 정도 내려갈 때 사야 되느냐, 이 부분은 개인마다 편차가 있으시겠지만 언젠간 집을 사야 된다. 그리고 그 산 집이 내가 고점에 사든 바닥에 사든 그건 운일 뿐인 거고, 만약에 그 운을 데이터로 해가지고 뭔가 구체적으로 해서 잡아내실 수 있다라면 그건 운이 아니라 실력이시겠지만, 어느 정도 그런 운과 실력이 겸비되셔가지고 중간에서만 어느 정도 내가 포지션을 잡으신다면 결국 시간이 지나면 가격은 올라가더라. 다만 그 아파트가 핵심 지역에 있고 남들이 선호하는 위치에 있으면서 나중에 팔기 편한 아파트라면은 가능성이 높다.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 그래서 오늘의 여당 총 정리를 하면, 평택이 과연 조정 대상 지역에서 일부 해제될 거냐? 저는 내년 선거를 위해서 조금은 그런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되면 나머지 아파트 값은 어떻게 될 것인가?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은 더 올라갈 거고, 그 외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이 키 맞추기식으로 따라서 올라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여담, 즉 재미있는 이야기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재미있고 유익하고 도움됐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